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조를 모신 종묘. 이 종묘에 제사를 올리는 종묘제례. 종묘제례는 왕실에서 주관하던 제사로 국가적 행사였다. 이 제례에 사용되던 음악이 바로 종묘제례악이다. 수많은 악기들이 빚어내는 음률이 제례를 더욱 장엄하게 해준다. 이 종묘 제례악의 작곡가는 세종. 세종은 이 종묘 제례악을 단 하룻밤 만에 작곡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 그는 왜 음악에 매료되었던 것일까? 그가 음악으로 추구한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 세종대왕과 음악. 어딘지 모르게 묘한 부조화가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세종은 조선의 악성이었습니다. 박연이나 우륵, 왕산악처럼 우리 역사에서 음악으로 이름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음악 사상 가장 큰 영향과 업적을 남긴 이들 중에서 세종대왕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세종은 직접 작곡한 곡의 악보를 실록에 남기기도 했고, 박연에게 악기를 새로 만들고 궁중음악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막 창업한 새나라, 이 조선의 문물을 새로 정비해야 했던 세종이 이토록 음악에 매달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사 전. 오늘은 세종의 또 다른 면모, 악성 세종입니다. 조선의 소리, 조선의 음률을 찾기 위해 밤을 지새웠던 세종을 만나봅니다. 세종실록에는 음악과 관련된 기사가 유난히 많다. 그 중에는 특히 세종의 음악성을 보여주는 기록도 적지 않다. 세종 15년 1월 1일 기사에 보면 세종의 뛰어난 음악성을 엿볼 수 있다. 새로 만든 악기 편경을 선보이는 날. 소리를 듣고 있던 세종이 악기 곁으로 다가왔다. 이 편경을 만든 실무 책임자는 박연이었다. 이 소리 하나가 약간 높은데 무엇 때문인가? 세종이 지적한 편경에는 먹줄 자국이 남아 있었다. 편견을 잘라내기 위해 친 먹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다 갈지 않아서 음이 높았습니다. 세종은 먹줄 하나 두께가 내는 음의 차이를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편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편경은 옥돌이라는 경석으로 만든다. 편경은 모두 16개의 돌이 각기 다른 음을 내도록 만들어주는데, 돌의 모양은 모두 같게 만든다. 먼저 경석 위에 먹줄로 모양을 잡은 다음 돌을 잘라낸다. 경석은 철사줄로 자르는데
이때 금강사라는 입자가 고운 모래를 계속 뿌리면서 갈아낸다. 옛 방식 그대로다. 세종이 감지했던 먹줄 하나 두께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먹줄이 남아있는 상태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음의 높낮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파수 측정을 했다. 이번에는 이 경석을 좀 더 갈아보기로 했다. 역시 금강사를 이용 경석을 갈았다. 이렇게 돌의 두께를 맞추면서 적당한 음을 찾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갈면서 두께를 얕게 하면서 음을 맞춰 나가는 길이죠. 이 두께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 두꺼우면 높고 얇으면 음이 얕아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질러서 얇게 하면서 음을 맞추는 거죠. 먹줄 하나 두께만큼 더 갈아냈다. 더 얇아진 경석. 음은 어떻게 변했을까? 갈아낸 경석의 음은 약 10cm 정도 낮아졌다. 10cm는 반음의 10분의 1 높이, 미세한 차이다. 먹줄의 굵기가 약 0.5mm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갈아냈더니 반음의 한 10분의 1, 한 10cm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세종은 반음의 10분의 1음을 구분할 정도로 뛰어난 음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먹줄을 갈아내기 전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먹줄을 갈아낸 뒤의 소리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소리의 차이가 구별되시는지요? 이 세종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반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한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음감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 앞에서 시연을 했을 정도라면 이 편경은 대단히 특별한 악기였다는 얘기인데요. 세종은 왜 이렇게 편경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일까요?